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칸막이를 없애라 해봤는데 안 되고요. 스킨십을 늘려라 그래서 직원들이랑 당구도 같이 치고 뭐 볼링도 쳐보고, 제가 나타나면 다 싫어하고요. 뭐 도시락 미팅하자 그래서 그냥 쳐들어가면 죄진 사람들처럼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뜻밖의 원격바가 기억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살다 보면 어느 날 어쩌다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조선의 임금님들은 굉장히 훈련받은 분들이셨잖아요. 그죠? 외가에 가서 온갖 예의범절 다 배우고 어렸을 때는, 그리고 나라의 아주 그 훌륭한 스승들로부터 그야말로 사서삼경을 요만할 때부터 배우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준비된 리더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우면서 존경받는 임금님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 받으신 분들도 나라를 이끈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랬다 치고 지금 우리 현대에서 우리들 중에 누가 철저하게 리더로 훈련받고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그냥 공부 좀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내가 동네 반상회 하는데 회장이 돼버렸어요. 그 리더잖아요. 그 작은 그룹에. 회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를 이끌어야 돼요.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어쩌다 리더가 됩니다. 저도 어쩌다 리더가 된 겁니다. 한 번도 행정을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행정의 히읗자도 모르면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일마다 제가 망가뜨리니까 직원들이 정말 측은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배워서 3년 일했는데 뭐 어쩌다가 저는 굉장히 성공한 이제 기관장으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국립생태원이라는 환경부에서 새로 만든 신설기관의 초대 원장을 했습니다. 와, 도착했는데 진짜 깡촌이더군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논밭이에요. 임명장을 받던 날 장관님이 정말 문맥 없이 앞뒤 거두절미하고 저한테, 원장님 1년에 한 30만 명은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큐멘터리에서나 보셨을 법한 그런 개미들을 제가 잡아다가 전시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네, 이렇게 그냥 법석을 떨었더니 네, 첫 해와 이태 해에 100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로 한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몇 가지만 잘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쓴 건데요. 우리 사회에 심심하면 그 갑질하는 분들 때문에 아주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그분들은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이 그게 정말 대단한 건 줄 착각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다가 그렇게 망신살이 뻗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그 임금 군자 옆에 양을 한 마리 이렇게 붙이면요. 졸지에 무리군이 됩니다. 지금 현대의 리더, 특히 우리 MZ 세대들은 리더의 모습을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옛날 같은 그런 리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모든 걸 지시하고 감시하고 그런 리더 아주 딱 질색합니다. 함께 울고 웃는 리더, 함께 일하는 그런 리더를 원하거든요. 무리 중에 하나인 리더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첫 계명이 10개의 계명을 어떻게 보면 다 아우르는 계명인데요. 소통은 삶의 업보다, 제가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썼는데요. 뭐 업보일 것까지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회를 떠나서 우리는 사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TV에서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
완벽하게 사회를 떠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문명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완벽하게 문명을 떠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학자, 모든 경영대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소통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동료 직원들이 어떻게 소통하면서 협업해야 되는지, 이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책 읽어보면 뭐 별의별 제안들이 많습니다.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뭐 칸막이를 없애라 해봤는데 안 되고요. 스킨십을 늘려라 그래서 직원들이랑 당구도 같이 치고 뭐 볼링도 쳐보고, 제가 나타나면 다 싫어하고요. 뭐 도시락 미팅하자 그래서 그냥 쳐들어가면 죄진 사람들처럼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떠나면서 제 직원들에게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고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뜻밖의 원격바가 기억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격바를 운영했거든요. 원격바 뭔지 아세요? 그냥 뭐 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컵을 저 테이블 위에 놔주시면요, 제가 여기서 맥주나 위스키를 쫙 쏴서 컵 안에다가 명중시켜 갖고 이렇게 쫙 따라주는, 네, 그런 바가 아니고요. 네, 원장이 격주로 구워주는 바베큐의 준말입니다.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치마 두르고 격주 수요일 날마다 저녁에 직원들 바베큐를 서브했습니다. 룰은 딱 하나만 정했습니다. 한 부서에서 한 명씩만 온다. 둘 이상이 오면 그 둘이 쏙닥거리다 갈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이렇게 굽고 있는데 일렬 횡대로 쫙 서가지고, 제가 고기 굽는 거 처음 봐요. 그러면 아닙니다. 뭐 잔디밭에서 서너 시간 고기 쌈 싸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이렇게 하고 절대 난 남하고 얘기 안 한다, 그런 일 없어요. 다 뭐 웅성웅성 얘기하고 깔깔거리고 좋은 시간을 갖고 헤어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부서 간의 협업을 주문하면 옆에 부서에 가서 원격바에서 제잘거리던 사람 옆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부드러우니까 서로 아는 사이고 그날 재밌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원장으로 한 일 중에 이게 가장 훌륭한 일이었다라고 저희 직원들이 평가해 줬습니다. 네, 지금 혹시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말씀드립니다. 저기 특허 안 걸었습니다. 가져다 쓰셔도 저 절대로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요즘은 모름지기 리더라면 저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누가 얘기만 시작하면 그건 내가 해봐서 하는데 MB 대통령이 뭐 왜 자꾸 그렇게 혼자 설명을 하세요? 혼자 뭐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른 하는 얘기가, MB 대통령님만 말씀이 많으신 게 아니래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은 한결같이 말씀이 많으셨대요. 근데 갑자기 최규하 대통령님도 그러셨을까? 괜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최규하 대통령님도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지적인데 그분은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 아주 과묵하신 분이었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말씀이 많은, 내가 최고 지도자고 내가 책임자고 내가 지금 지시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근데 현실은요, 윗분이 말씀을 하시면 아랫사람들은 입을 다뭅니다. 회식 자리에서 윗분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떠들어대시면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까? 네, 강의로 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말을 못 할 리가 없죠. 정말 어금니가 아플 정도로 악물고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말을 줄이고 직원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한 번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회의를 했는데 오후 늦게 벌어진 회의였는데 저희가 모신 어느 대기업의 상무님이 저 길이 막혀갖고 회의에는 못 오시고 그냥 회식 자리로 막바로 오셨어요. 근데 다 끝나고 이제 가시면서 그분이 저희 경영본부장님 앞에 이렇게 가더니 악수를 하면서 아유 원장님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 비서가 옆에서 저한테 아니 원장님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저 사람이 본부장이 원장인 줄 알잖아요. 그럼 난 성공했네. 전 진짜 회식 시간에도 많이 드세요 이외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직원들은 물론 뭐 모이면 저 저녁 회식하면서 연예계 얘기도 하고 축구 얘기도 하고 군대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 듣는 거죠.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거기에 문제점, 드러났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그냥 조용히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담당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고 상황이 어떤 거냐, 개선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쩌면 행정의 희자도 모르던 사람이 처음 해본 기관장 일을, 처음 해본 리더 일을 그래도 운 좋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거기에 무슨 비결이 있느냐? 그럼 아마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혼자 떠드는 것보다 귀를 기울이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